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촉구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도인 것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미국이 제재하기 시작한 분야를 보면 한국의 주요 산업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미국은 세계 패권이 전기차와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산업들에서 중국의 힘을 제재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의 대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심지어 11조 원이 달린 사업마저 미국의 IRA 법안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IRA 법으로 한국과 동맹국들의 피해를 끼친다면 결국 중국은 더욱 성장하는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전 세계 전기차 공급망이 꼬여버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반도체와 같이 전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입니다. 물론 한국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전기차 배터리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매출을 살펴보면 북미, 유럽 등의 완성체 업체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의 중국을 제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소식을 듣자 내부적으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등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며 저가 경쟁력으로 중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IRA 법을 시행함으로써 한국 배터리의 고객이 많아질 게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G와 SK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것을 검토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겠지만 현재 미국은 전기차 공급을 비롯해 배터리까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현재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서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 포드사의 CEO가 한국을 긴급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최고 경영진을 만나 미국의 IRA 시행에 같이 대비하자는 입장을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포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포드는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머스탱 마하이에 LG 배터리를 전기 트럭 F150 라이트닝에 SK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IRA 법안으로 배터리 생산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미국 정부가 아닌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IRA 법안에서 시작된 전 세계 나비 효과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며 이는 미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 왜 인도네시아가 등장하는지 살펴보자면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 대부분이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FTA 체결이 안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IRA 법안상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현재 IRA에 따르면 광물의 경우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채굴 가공에 사용한 비율을 내년에 40% 이상으로 맞춰야 하며 이 비율은 2024년 50%, 2027년에는 80%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심지어 이 조건을 맞춰야 세금 혜택의 절반이 확보되고 생산까지 북미 지역에서 해야 나머지 절반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북미 지역 아니면 서럽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한편 현재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인니는 한국에 미국과 협상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인니의 자원들이 미국의 혜택을 받는 것이 이득이기에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벌써 인니와 손을 잡고 양국이 함께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산에서 채굴한 원광을 그대로 수출하지 못하게 규제하자 세계 최대 니켈 생산 회사인 칭산 그룹 등 중국 기업들은 약 300억 달러, 약 41조 9천억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 모로알리와 웨다베이 등의 대규모 재련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계획 중이거나 신규 건설 중인 니켈 광산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중국 자본에 의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1대1로 아니냐며 반발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주요 광산들을 맡긴 상황인데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는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도네시아는 현대자동차와의 전기차 협력을 이용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 11조 원 규모의 배터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LG가 구성시킨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LX인터내셔널, 포스코, 화유 등이 있는데 여기서 화유가 중국 기업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냥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인정하기는 싫지만 니켈 등 광물 자원 개발 기술에 있어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LG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에는 IRA 법안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결국 돌고 돌아 미국에도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먼저 한국이 미국의 IRA에 막혀 사업에 한계가 생기면 한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의 자원을 중국이 통제하게 되고 한국의 영향력이 축소된다면 이는 곧 중국의 영향력만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이 의도했던 중국 견제는 하나도 하지 못한 채 동맹국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러시아산 원자재를 헐값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의 자원마저 대거 흡수하게 된다면 거의 천하무적이나 다름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에서의 생산을 꺼리는 이유가 비싼 단가 때문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값싼 중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한국 기업들은 IRA 법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캐나다를 방문해 광물자원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이 자리에는 LG엔솔 고위 관계자를 포함한 기업인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IRA 법안으로 제2위 광물자원 공급국인 캐나다가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인 주요 광물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SDI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로부터 공장 설립 요청을 받고 있으며 LG엔솔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투자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엔솔에 러브콜을 보낸 애리조나 주지사는 얼마 전 방한해 최근 공급망 리스크를 겪는 가운데 주요 광물 보유국인 캐나다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려고 하는데 정작 바이든 정부는 IRA 법안 발표 이후 지지율이 올라 정책을 철회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한국 사위로 알려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IRA 법안 세액공제 조항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호건 주지사는 미국 시장에 대형 투자를 했음에도 현대차는 IRA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면서 한국 등 선진적인 경쟁 상대가 없어진다면 이는 미국 가정이 부담하는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전기차 접근성을 떨어뜨려 탈탄소 시대의 목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호건 주지사 등 여러 의원들과 미국 기업들은 한국을 차별하는 IRA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중간 선거를 앞뒀기 때문도 있지만 지난 8일 한국으로 오려던 대만 기업의 7조 원 투자를 미국이 가로챈 것을 보면 미국은 그냥 국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맞지만 미국도 결국 소비자 가격 부담이 커지고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점을 보면 미국 스스로 실수를 하는 모습이며 실제로 중국이 미국이 생각한 만큼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